자녀 자랑. 왜 불편한가? 장자. 자녀를 자랑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왜 마음이 불편해지는가?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짓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속 깊은 곳이 괜히 무거워진다. 아이러니하다. 깊은 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불편이 생기고 자랑의 언어가 오히려 벽을 만든다.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한가? 장자는 오래전부터 자연의 차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강은 강대로, 산은 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 자리에 두라고 말했다. 억지로 같게 만들려 하면 조화는 깨지고 다툼만 생긴다. 자녀 자랑이 불편하게 들리는 까닭은 바로 이 차이를 무시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내 아이와 남의 아이는 다르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질로 자라난다. 그런데 그 다름을 무시한 채 누군가의 기준으로 비교하려 하면 이미 불편의 씨앗이 심겨진다. 자연은 서로 다르기에 아름답다. 하늘의 별은 크고 작음이 있지만 그 크기로 서열을 나누지 않는다. 바람은 강하게 불기도 하고 잔잔히 흐르기도 하지만 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사계절이 살아난다. 그런데 인간은 자녀라는 이름 앞에서 자꾸 서열을 세운다. 시험 점수, 대학 이름, 직장, 외모, 성격 이런 것들을 들이대며 비교하고 자랑하려 할 때 마음은 불편해진다. 장자는 제나라와 송나라를 떠돌며 벼슬을 마다하고 자연 속에서 살았다. 그는 삶을 단순하게 보고 차이를 존중하며 억지로 같아지려는 욕심을 거부했다. 그가 말했다. 물고기는 물에서 즐거워하고 새는 하늘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존재가 각자의 자리를 찾을 때 행복하다는 선언이다. 아이도 그렇다. 어떤 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몸으로 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의 아이와 비교하며 우리 아이는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물고기에게 하늘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같은 잣대로 재려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다. 부모의 성격도 다르고 아이의 기질도 다르다. 시간과 여유, 건강, 신념, 가치관 모두 제각각이다. 이 변수를 무시한 채 한 줄로 세워 자랑하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강물을 돌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억지로 비교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기뻐서 말했을 뿐인데 왜 불편하게 듣는 거냐?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한다. 자랑도 서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이 반론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듣는 이의 마음이 다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자녀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떤 이는 숨은 열등감이 건드려져 상처가 된다. 그래서 조건부 가이드가 필요하다. 첫째, 말하기 전에 듣는 이의 처지를 살펴야 한다. 둘째, 비교가 아니라 경험의 나눔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말보다 겸손한 태도를 앞세워야 한다. 자녀를 자랑하지 마라. 대신 경험을 나누어라. 자랑은 비교를 불러오지만 경험은 공감을 불러온다.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면 듣는 이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몇 등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가 시작된다. 기대에 매달리지 마라. 비교의 눈금으로 아이를 재지 마라. 존중을 두어라.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이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장자는 말했다. 큰 새는 바람을 타고 아득히 날아가고 작은 새는 숲속에서 제잘거리며 날아다닌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해치지 않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비교를 끊으라는 가르침이다. 자녀 자랑을 듣고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돌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단지 다를 뿐이다. 불편을 탓하지 마라. 그것이 자연의 반응이다. 그러나 그 불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지혜다. 듣는 이라면 비교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말하는 이라면 자랑 대신 겸손을 앞세워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첫째,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비교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면 그 순간 말을 멈추어라. 둘째, 자랑 대신 경험을 나누어라. 작은 일도 충분하다. 아이가 웃었던 순간, 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난 순간,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셋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하라.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피고 입을 열라.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진다. 자랑이 사라지고 공감이 자리를 잡는다. 비교가 줄어들고 존중이 커진다. 불편은 잦아들고 평안이 깃든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자. 자랑은 비교의 잣대를 세운다. 자연의 차이를 무시하면 불편이 생긴다. 존중은 침묵 속에서도 빛난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하다. 장자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한다.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 마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라. 삶은 각자의 길을 간다. 강물은 흘러가고 돌은 자리를 지킨다. 별은 하늘에 떠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린다. 그 차이를 존중할 때 불편은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존중으로 표현하라. 사랑은 비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장자가 바람 속에서 자유를 노래했듯 부모의 마음도 자유로워야 한다. 아이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 당신에게 축복을 보낸다. 아이를 비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바라보라. 그러면 불편은 사라지고 관계는 평안해진다. 삶의 강물이 당신을 더 넓은 바다로 이끌 것이다. 자녀를 자랑하는 마음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랑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타인의 마음은 무겁게 느낀다. 장자는 인간이 본래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무가 다르고 잎사귀가 다르고 강물이 흘러가는 길이 다르듯 사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같은 척하려 하고 같은 기준에 맞추려 한다. 자녀 자랑은 바로 그 같은 척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어떤 집은 늘 빠듯하다. 어떤 부모는 시간이 많고 어떤 부모는 생계를 위해 늘 바쁘다. 어떤 아이는 학문에 재능을 보이고 어떤 아이는 몸으로 표현하는 데 강하다. 이런 수많은 차이를 지우고 한 줄에 세워 비교할 때 불편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도 제각각 다른 존재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남의 삶은 남의 것이다.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 아이의 삶은 내 아이의 것이다. 남의 아이의 삶은 남의 아이의 것이다. 섞이지 않는데 억지로 섞으려 하면 불편이 생긴다. 그러니 자랑을 줄이고 존중을 늘려라. 불편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교 심리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와 내 가족을 떠올린다. 자녀 자랑을 들으면 곧바로 내 자녀와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심리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심리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래서 자랑은 불편하다. 장자는 소요유에서 큰 새와 작은 새의 이야기를 남겼다. 큰 새는 바람을 타고 아득히 날아가고 작은 새는 숲속에서 짹짹거리며 난다. 큰 새는 작은 새를 비웃지 않고 작은 새도 큰 새를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서로를 비웃고 시기한다. 큰 새가 높이 난다고
작은 새를 깔보는 것, 작은 새가 숲에서 즐겁게 논다고 큰 새를 질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편의 뿌리다. 현실에서 자녀 자랑이 불편해지는 순간은 다양하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 아이는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말하는 순간, 같은 나이 또래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흔들린다. 회사 동료가 우리 아이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고 말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는 괜히 주눅이 든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자랑은 상처가 된다. 형제나 자매 사이에 자녀 비교가 시작되면 관계는 금세 냉랭해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듣는 이는 자기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불편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의 반응으로 인정하라. 아,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불편을 오래 붙들지 마라. 강물이 흘러가듯 흘려보내라. 말하는 이에게도 지침이 있다. 자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어라. 아이가 웃었던 순간, 아이가 도전하다가 실패한 순간,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설레었던 순간을 말하라.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감을 불러온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경험은 다리를 놓는다. 기억하라. 비교는 관계를 해치고 존중은 관계를 지킨다. 장자가 바람과 물을 노래한 이유는 자연이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람의 길도 그렇다. 아이의 길도 그렇다. 다르기에 아름답고 다르기에 소중하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 불편은 단순히 타인의 성공을 들었을 때 느끼는 시기심이 아니다. 그보다 깊은 층에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다. 남의 자랑이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비교의 저울이 놓여 있다는 뜻이다. 이 저울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대하지 마라. 아이가 남의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지 마라.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씨앗은 각기 다른 꽃을 피운다. 어떤 씨앗은 빨리 피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피어난다. 그러나 결국 꽃은 자기 때를 따라 핀다. 부모가 할 일은 재촉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존중하라. 아이의 차이를 존중하라. 남의 아이와 내 아이의 차이를 존중하라. 그것이 불편을 줄이는 길이다. 장자가 말한 대로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에서 즐겁다. 그것을 억지로 속지 마라.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첫째,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라. 둘째, 자랑 대신 경험을 나누어라. 셋째, 듣는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이것만 해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자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겸손이 들어선다. 겸손이 들어선 자리에는 존중이 자란다. 존중이 자라는 곳에는 평안이 깃든다. 이것이 장자가 가르친 자연의 길이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억지로 같아지려 하지 않는 길.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흘려보내라. 그대로 존중하라. 삶은 강물처럼 흐른다. 아이도 그 강물 위를 흐른다. 부모가 그 물길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면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범람한다. 아이의 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것이 존중이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하다.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은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불편을 통해 나는 나의 비교심을 본다. 불편을 통해 나는 나의 기대를 본다. 불편을 통해 나는 존중의 필요를 본다. 그러니 불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지혜의 거울로 삼아라. 오늘도 누군가는 자녀를 자랑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편을 탓하며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불편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존중의 눈길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자녀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힘을 빌려 말하고 있는가? 그 힘은 사랑일까? 아니면 비교심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자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은밀한 경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 그림자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장자는 인간이 가진 욕망이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꿰뚫어 보았다. 그는 벼슬을 거절하고 초연하게 살았다. 왕이 그를 불러 높은 자리를 주려 하자 장자는 대답했다. 나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거북으로 살겠다. 그는 권력과 명예라는 자랑거리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를 앗아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자랑하는 모습도 같다. 자랑은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앗아가는 올무가 된다. 아이를 자랑하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취급된다. 부모의 기대와 성취를 증명하는 장식품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다. 부모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동행이다. 장자가 말했듯 삶은 본래 자기 것이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남의 삶은 남의 것이다. 아이의 삶도 아이의 것이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듣는 이의 마음 때문만이 아니다. 사실은 말하는 이도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랑은 곧 기준에 매이는 행위다. 남보다 잘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기준에 매달리면 아이는 평생 그 기준의 노예가 된다. 불편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에서 자라난다. 장자의 가르침은 여기서 빛난다. 억지로 같아지지 마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라. 강물은 흘러가고 돌은 그 자리에 남는다. 바람은 불고 나무는 뿌리를 내린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자녀 자랑을 멈추는 것은 곧 그 차이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한번 상상해 보라. 어떤 모임 자리에서 모두가 자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어떤 대화가 흐를까? 아마도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이다. 누군가는 아이가 요리를 즐긴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아이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섰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대화 속에는 비교가 없다. 오직 경험과 존중만이 있다. 그 자리에서 불편은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를 다시 깊이 보자.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차이를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다. 비교하지 말고 존중하라. 자랑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어라.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어라. 첫째, 아이를 남의 기준으로 재지 마라.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걷고 있다. 둘째,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의 옷을 벗겨라. 그 안에 담긴 경험과 배움을 나누어라. 셋째, 불편을 느낄 때 그 불편을 탓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불편은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일 뿐이다. 장자는 자연의 이야기를 즐겨했다. 그는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며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을 비추었다. 자녀 자랑이 불편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더 좋은 비유는 없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 돌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억지로 강물을 막으면 범람하고 돌을 옮기면 균형이 깨진다. 자랑은 그 억지의 다른 이름이다. 부모에게 전한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마라. 사랑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사랑은 비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빛, 아이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이미 사랑의 증거다. 그것을 굳이 세상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
듣는 이에게도 전한다. 자랑을 듣고 불편하다면 그 불편을 탓하지 마라. 불편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불편을 오래 붙들면 상처가 된다. 강물이 흐르듯 흘려보내라. 불편을 흘려보내고 존중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전하라.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존중하겠다. 이 세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준다. 비교는 마음을 흔들고, 자랑은 관계를 흔들고, 존중은 마음과 관계를 지켜준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녀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의 옷을 벗겨라. 경험과 존중만 남겨라. 그러면 불편은 사라지고 대화는 편안해질 것이다. 장자가 말한 자유, 억지로 같아지지 않는 자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평안으로 이끈다. 삶은 강물처럼 흐른다. 아이는 그 강물 위를 따라간다. 부모는 강물을 거슬러 막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흐름을 지켜보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강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아이의 길을 지켜보며 그늘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그것이 부모의 길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이 말을 남긴다. 자랑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존중하라. 이것이 장자가 전해주는 지혜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관계에 그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란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란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자랑은 필요 없다. 존중은 언제나 충분하다.